2023학년도 대입 전형의 특징과 우리 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적합한 진학지도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 시간이 아깝지 않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준비했습니다. 3학년 학생들의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작년에 많은 입시의 변화가 있었는데 올해 입시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올해도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최고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작년 처음으로 통합 수능으로 이제 치러진 관계로 시행착오가 참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이과 학생들의 문과 그 교차 지원으로 인해서 사실 문과는 거의 진짜 침공을 당해서 거의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경험을 삼아서 올해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를 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그 약대가 다시 그 우리 4년제 대학이 들어옴으로써 그 자연계 상위권의 어떤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역시 저희 학교도 작년에 이제 서울대 약대를 갔지만은 올해 또 이제 그 약대 지원한 학생들이 의외로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 학생들 잘 지도해서 그 학생이 바라는 그런 그 대학을 꼭 보내겠습니다. 하여튼 믿고 따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인해 지난해 대입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고 그에 따른 입시 환경의 변화와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예, 알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일단 학부모님들께서는 올해 이제 11월 17일 날 수능 대수능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 전에 앞서 올 1년 입시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먼저 그 체제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먼저 올해 대입 그 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저희 3학년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두 번째 3학년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수시의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정시의 수능 전형,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자세히 그 작년뿐만 아니라 저도 지금 교편을 잡은 지 33년이 됐습니다. 오랫동안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저 나름대로의 노하우와 하여튼 열정 많은 선생님들의 그 지도하에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하겠으니 학부모님들은 저희를 믿고 잘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 대입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죠. 이제 3월 24일 날 서울시 교육청 전국 연합평가를 1, 2, 3학년 모두 실시를 합니다. 목요일 날 1, 2, 3학년이 동시에 치러집니다. 어차피 조건은 모두 똑같습니다. 자, 앞으로 240일 남았습니다. 지금 올해 대학 일정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하셔야 됩니다. 자, 교육청 모의고사는 1년에 4번 봅니다. 3월, 4월, 7월, 10월. 3월에는 서울시 교육청, 4월에는 경기도 교육청, 7월에는 인천교육청, 다시 10월에는 서울시 교육청 4번을 마무리하면서 순서가 끝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시험이 이제 우리 졸업생이 참가하는 6월과 9월 모의 수능이 있죠. 이 6번 시험을 보고 마지막 이제 11월 17일 대수능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목요일 날 보는 전국 연합평가가 학생들의 기본 잣대를 평가하는 시험으로서는 가장 좋습니다. 이 시험을 보는 이유는 학생들이 3학년에 들어서 자기 실력을 객관적 위치를 파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금 19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그것을 수능처럼 목요일 날 열정을 가지고 제대로 시험을 봐야 됩니다. 모의고사 결과가 나와야 객관적인 자료는 사실 모의고사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 자료가 진짜 중요한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전국의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해야만 바로 이 학생이 정시에 어느 대학까지 갈 수 있는지 가늠자가 됩니다. 또 그 자료가 나와야만 이 학생이 수시에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는가, 그런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전국 모의고사 시험은 우리 교사들한테는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학생들도 중요하겠죠. 6월 9일 날 수능을 주관하는 기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 아니에요. 바로 평가원에서
시험을 보는 2월 9일 모의 수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모의 수능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올해 이제 그 날짜가 바뀌어갖고 8월 31일 날 응시를 하게 됩니다. 지원을 하는데, 요 두 시험도 역시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대개 모의고사보다는 6월과 8월 30일 날 보는 그 수능에, 모의 수능에 졸업생, 뭐 반수생 플러스 나중에 이제 그 졸업생도 들어오겠지만 이 자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학기는 그렇게 끝나고 8월 30일 날 모의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9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수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이 일정도 아셔야 돼요. 9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자, 모의고사, 수시 지원을 하니까 어차피 6개를 다 써야 됩니다. 우리가 대충 그 자료를 보면 학생들이 한 4.8개를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6개 모집을 하는데 보통 4.8개를 쓴다니까 아예 안 쓰는 학생도 있고 다 6개를 쓰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잘 활용을 해야 되겠고, 이 수시 지원이 끝나게 되면 역시 우리 선생님들이 수시에 맞는 면접 대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보다 우수한 그 어떤 자원이 있는 것 같아요. 인문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면접 대비를 주변 학교보다 엄청 잘해줍니다. 학부모님들은 그거 고맙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즉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실력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실력이 있으셔갖고 실력 플러스 열정을 가지고 수시 모집이 끝나면 이제 면접 보는 그런 대학들도 있고 자소서를 또 요구하는 대학도 있잖아요. 그런 대학에 철저히 준비를 해갖고 파트별로 저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저희를 믿고 다 따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수능 11월 17일 수능이 있겠죠. 자, 그것이 끝나면 12월 9일 날 성적표가 나옵니다. 성적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시중에 있는 어떤 배치표든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나온 우리 센진학에서 나온 그런 배치표를 우리가 한 5일 뒤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 서울 소재 한 230개 대학 중에서 거의 센진학 같은 경우는 한 210개 대학 자료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 좋은 자료를 갖고 학생들을 정확하게 지도를 하니까 역시 믿고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수능 성적표가 나왔죠. 12월 9일 날 바로 정시 모집이 12월 29일부터 1월 2일까지 5일 사이에 가나다군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자, 저기 어떤 나름대로 입시 노하우가 있으니까 부모님들은 저희를 믿고 따라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올해 그 입시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3학년부 이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이제 이튼반을 운영을 했어요. 물론 이 이튼반의 의미는 아마 학부모님 중에 그 CL 심화반이라고 해갖고 1, 2학년 때 저희가 이제 그 어떤 학종에 관심 있는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1년에 4번 정도 상담을 하면서 그 학생들을 지도를 하는데, 이 학생들이 3학년에 올라오면 진학관리부와 3학년부 그 건물도 멀고 이 동선이 멀기 때문에 끊어져요. 근데 이제 작년, 재작년 한다고 했지만은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그 CL과 유사한 이튼반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특히 좋은 거는 외부 강사를 저희가 이제 초빙을 해갖고 한 2번 정도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심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자소서 참석뿐만 아니라 학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미 저희가 5월 13일 날 강사를 지금 초빙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한 15년 전에 EBS에서 가장 유명한 지금 그 메가스터디 그 실장으로 있는 이만기 선생님하고 이송록 선생님이었는데, 이송록 선생님이 한국외국어대학교 입학처장입니다. 그분을 저희가 모시기로 했어요. 모셔갖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분이 오셔갖고 학생들의 자소서에 대한 어떤 소중한 팁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튼반 학생을 모집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온 학생들은 많은 도움을 받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튼반 학생들은 저희가 어떻게 선발하냐 하면 기본적으로 성적 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면 다 저희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냥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받으면 너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소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일본 문항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자 이루었는지 그런 어떤 열정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한 1,500자 써야 되거든요. 2번은 바로 이제 그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그런 주요 내용이 2번에 800자가 나오고 3번은 대학마다 다르지만은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고교 재학 시절 감명 깊게 읽었던 책 2권을 어떻게 그 학생이 읽게 된 이유와 읽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를 느꼈는가 이런 내용이 3번에 들어가고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주로 그 대학 지원 동기에 대해서 쓰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800자입니다. 그러면 1,500자, 800자 이게 3,100자인데 물론 재작년 같은 경우는 5,100자였어요. 근데 2,000자가 줄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부담은 안 되고 내년은 이 자소서마저 없어집니다. 지금 2학년 애들부터는 자소서마저 없어지기 때문에 좀 홀가분할 텐데 자소서가 없어지면 생기부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은 올해 가능하면 학종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소서를 잘 작성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물론 자소서를 반영 안 하는 고려대학교, 그다음에 한양대학교, 서강대학교, 한국외대, 숙대 이런 대학들도 있지만은 대개 서울대, 연대, 그렇죠? 성대 다른 대학들은 자소서를 반영합니다. 아직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70% 정도 자소서를 반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학종을 쓰는 학생은 거의 자소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가 외부 강사를 초청을 했고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학생들은 이 강의를 듣고 아마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학부모님 자녀분들이 학종에 대해서 관심 있고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다음 주 월요일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꼭 지원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정도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이 틈반에 들어오지 않는 학생을 저희가 그렇다고 무시하는 건 그건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담임으로서 열심히 지금 입시 상담을 하고 있고 1년에 5번, 6번 자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예전부터 제가 생각했던 건데 이 주변 학교에 비하면 저희가 상담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횟수가 주변 학교 3배, 4배 많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갖고 학생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잘 아시고 저희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그 3학년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2023학년도 대입전형 주요 특징입니다. 지금 학령 인구가 45만 명입니다. 수험생들이 45만 명이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4년제 대학 정원은 35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집에서 다닐 수 있는 서울 소재 대학을 가려고 합니다. 이랬을 경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학령 인구는 45만 명인데 4년제 대학만 35만 명이라는 얘기는 마음만 먹으면 80% 이상의 학생들이 다 대학 진학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가능하면 서울 소재 대학, 가능하면 그 서울 상위권 15개 대학에 진학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머니들이 이 자료를 볼 때 약간 의아해 하시는 게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이 자료를 보면 수능 위주 모집 감소란 내용이 나와요. 이 말은 약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전국 단위로 보면 수능이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전국 단위고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전국에 202개 대학이 있는데 얘네들이 전국 단위로 보면 수시에 80%, 정시에 수능 전형으로 20%를 뽑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수도권이 아닌 지방대 뿐만 아니라 전문대를 가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서울 소재 대학 중에서 15개 대학이 일단은 목표입니다. 그럼 얘네를 기준으로 서영고, 서성한이, 중경외시, 건도홍수 기준으로 보면 수시는 60%고 정시는 40%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지금 수능 위주 모집이 감소됐다. 이 자료는 전국 단위로 볼 때 수시 80, 정시 20 이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나오는데 주요 대학으로 보면 수시 60%, 정시 40%고 그 15개 대학을 또 살펴보면 수시에 미달이 생깁니다. 수시에 인원을 모집을 못하기 때문에 정시로 이원하게 되면 사실
주요 대학 15개 대학은 수시 50%, 정시 50%가 됩니다. 말 그대로 정시, 수능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수능이라는 것은 정시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수시도 사실 수능이에요. 이 말이 뭐냐? 수시에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 최저학력 기준을 대개 7, 80% 대학이 걸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은 입시는 수능으로 보셔도 돼요. 자, 전체적으로는 수시가 80, 정시가 20이라는데 주요 대학으로 볼 때 60, 40이라는데 사실 수시 전형도 교과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든 논술 전형이든 거기에 좋은 대학, 상위권 대학들은 최저가 다 걸려 있어. 이 말은 넓게 보면 수시도 정시입니다. 즉 수시도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일단 수능이 기본이 돼야 돼요. 80% 이상 수능이 수시든 정시든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수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서울 소재 15개 대학이 수시 60%, 정시 40%, 수도권 대학으로 따지면 수시가 65%, 정시가 35%고 비수도권 대학으로 따지면 지방대겠죠. 얘네가 수시 85%고 정시가 15%예요. 바로 이게 다 합쳐져서 전국 단위로 치면 수시 80%, 정시 20%라는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수능 위주 모집이 감소됐다, 정시가 감소했다, 이런 자료가 나오는데 이거는 자 깊게 파고들면 잘못된 표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자 사회 배려자 뭐 지역균형이 있는데 사배자 전형은 점점 이제 정원 내나 정원 외에서 우리가 이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3% 이상 이렇게 3% 안에서 이렇게 뽑는 인원인데 이 전형에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가능하면 쓰면 좋아요.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모집 인원이 적어요. 그래서 일반 전형으로 지원할 땐 내가 지원하는 학과가 20명인데 이 사배자 전형으로 지원할 땐 모집 인원이 1명이나 2명이라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회 배려자 전형, 이 사배자 전형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실 때 뽑는 인원이 너무 적으면 일반 전형과 비교하면서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재작년도부터 이제 국가에서 학종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약간 누르고 교과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라고 해서 거의 강압적으로 대학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학교장 추천 전형, 교과 전형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A 고등학교든 B 고등학교든 C 고등학교든 같은 내신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숨어 있죠? 항상 바로 최저학력 기준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실 때 학교장 추천 전형은 거의 모든 대학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서울 소재 대학이 41개 대학인데 이 대학 중에 주요 대학 거의 모두 학교장 추천 전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27개 대학이 서울 소재 대학에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인천에 3개, 경기도에 10개 이렇게 해서 40개, 수도권에서는 40개 대학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우리 학생들이 지원 자격이 된다면 역시 지원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랬을 경우 전체적으로 우리가 찾아보니까 이 40개 대학 중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한 7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최저가 없는 대학은 30%겠죠. 이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신이 약간 부족하더라도 최저가 있으면 붙을 확률이 높고 또 그 다음에 내신이 높다 하더라도 최저가 없는 대학은 떨어질 위험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 전형은 교과 전형인데 유불리를 우리가 따져봐야 돼서 가능하면 최저가 있는 그런 대학을 지원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전형은 또 인원 제한이 있어요. 인원 제한이 있는데 한 100%를 기준으로 할 때 인원 제한이 한 60%, 인원 제한이 없는 대학이 40%입니다. 그러니까 한 6대4 정도로 인원 제한이 있는데 이 인원 제한은 말이 안 돼요. 서울대학교는 지균으로 2명 딱 정해져 있을까 좋은데 연대 같은 경우는 제적 인원수의 5%, 고대는 4%. 그러면 그 대학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을 우리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원하려고 해도 그렇죠. 2.5등급이 이화여대 학교장 추천 지원 못합니다. 보통 1.6등급에서 이화여대가 형성이 되는데 또 1.6등급 되는 학생은 이대를 추천을 안 받아요. 안 써버린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 학생들한테 선택권을 주면서 많이 오라고 하지만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대학에 지원해서 붙으려면 어느 정도 내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예 그 지원 자격이 돼도 안 되는 학생들은 아예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건 졸업생이 여기에 지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80% 정도는 졸업생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는 졸업생이 지원이 안 됩니다. 대표적인 대학이 서울대학교,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런 대학은 졸업생은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이런 대학은 또 졸업생이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복잡해요. 입시라는 게. 이런 지원 자격을 줘도 졸업생이 됐을 경우는 만약에 외부에서 졸업한 애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학생을 또 받아줘야 돼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담당자가 다 잘하시는 분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쪽은 저희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학교장 추천 전형은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대비를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논술대학이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뒤에 수시의 교과, 종합, 논술, 정시의 수능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전체적으로 올해 2023학년도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듣고 나중에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어머니들은. 자, 논술 실시하는 대학이 38개 대학이에요. 근데 문제는 물론 이제 하위권 대학이지만 작년에 적성고사가 폐지됐습니다. 적성고사 있어요. 단답형 형식에서 쉽게 내는 문제인데 이게 없어지면서 작년에 가천대, 고대 세종캠퍼스, 수원대학교가 논술을 신설했고 올해 세종대학교, 아니 올해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그 다음에 서경대학교가 작년 올해 해갖고 5개 대학이 신설을 했습니다. 또 역시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논술이면 논술, 인문계 논술, 수리 논술, 다 학교에서 유능하신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논술 지도를 열심히 하니까 역시 학교를 믿고 다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다 논술은 사실 최저 싸움이에요. 웬만한 대학은 물론 연대나 한양대는 최저가 없지만 나머지 대학은 최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를 충족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논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수시에 논술 전형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6개 대학 정시 40%, 이거 나왔네요. 그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주요 대학은 수시 60%, 정시 40%입니다. 여기 대학 나왔네요. 자, 그 다음 쭉 나온 거 이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8번 진로 선택 과목, 이거 어머니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교육과정에서 2015년 교육과정에서 공통 선택 과목이 있고, 자,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데 공통 선택이나 일반 선택은 등급으로 나옵니다. 등급으로. 그래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오는데 진로 선택은 성취도로 나와요. 그래서 A, B, C가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 설명하기 전에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국어 선생인데 저희 이제 3학년에서 가르치는 과목만 하더라도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심화국어예요. 그러면 언어 매체와 화법과 작문은 일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과목은 등급으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심화국어는 진로 선택이기 때문에 A, B, C 성취도로 나가는데 문제는 이 성취도를 반영을 안 하는 대학도 있지만은 대부분 반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무조건 A 받으셔야 됩니다. 자, 고려대학교 예를 들게요. 고대 같은 경우 A를 받았을 경우 1 플러스 알파, 이 알파라 하면 고대가 어느 정도 서울대 다음으로 연구대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지침을 세운 게 뭐냐? 이렇게 100%를 기준으로 할 때 A는 25% 안짝, B는 55% 안짝, C는 20% 안짝. 이렇게 되면 딱 맞겠죠? A는 25%, B는 55%, C는 20%. 바로 요 퍼센테이지에 맞게끔 해줘야 고대를 지원할 때 우리 학생이 불이익을 안 받습니다. 이게 무슨 시스템이냐면 고대를 지원할 때 A를 25% 안에 우리가 적당하게 매겨줬을 때 이 학생은 1.25 등급입니다. 25%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적당하게 55%를 맞아줬으면 이 학생은 25% 더하기 55%에서 이 학생은 일단 1.5 등급을 줘요. 그 다음에 C가 문제예요. C가 20%를 적당히 맞췄을 경우는 그 C는 1.8 등급을 줍니다.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는 1.25 등급, 1.5 등급, 1.8
8등급으로 A, B, C가 나눠지는데 특히 고대 같은 경우도 좋은 대학이잖아요. 가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A를 꼭 맞으셔야 된다. 그러나 다른 대학들은 이래요. A 1등급, B 2등급, C 3등급, 아니면 A 1등급, B 3등급, C 5등급. 어느 대학은 A 1등급, B 4등급, C 7등급. 대학마다 다 달라요. 또 어느 대학은 그냥 그것을 정성평가에 반영을 해서 면접 때 물어보고. 너무너무 다양한데 역시 학부모님들은 수시에 지원하게 되면 6개 대학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분들이 지원하는 그 대학의 바로 성취도를 어떻게 그 대학이 반영하는지 그것을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유니브라는 프로그램을 쓰면 그 학생의 내신을 집어넣고 어느 대학에 지원하게 되면 그 대학의 성취도에 맞게끔 점수를 주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 이래서 전체적으로 2023학년도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세부적으로 수시의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정시의 수능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입시 전형이 바뀐 게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 올해 전형이 안 바뀌었으면 우리는 머릿속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레벨 학생을 보내면 붙이지만 전형이 바뀌면 이건 또 다른 거예요. 다 어머니들, 학생들도 그렇고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 전형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이거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혹시 변경사항이 있다면 조심해야 돼요. 작년 데이터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표적인 대학이 이제 경희대 한 예를 들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경희대학교의 전통적인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 네오르네상스 전형이에요. 유명하죠? 유명해. 근데 이 전형이 인원이 좀 줄고 작년까지 최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최저를 폐지했어요. 이르면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지원한 학생의 인력풀이 달라질 겁니다. 그죠? 최저가 있었다가 없어지니까. 근데 사실 재작년까지는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최저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돼요? 재작년의 자료를 보시고 3년 전, 4년 전의 자료를 보시면 정확합니다. 왜? 원래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최저가 없는 전형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경희대가 작년에 최저를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무리라는 걸 알고 올해 다시 폐지했는데 작년 자료를 보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최저가 들어갔기 때문에. 차라리 재작년 3년 전의 자료를 보셔야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정확히 파악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교연계 전형은 이게 이제 학생부 추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교과 전형이에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쪽 전형을 많이 지원을 하는데 보통 1.6에서 1.8에서 합격선이 형성됩니다. 문과든 이과든 1.6에서 1.8이면 경희대학교 고교연계 전형에 합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명칭이 바뀌었어요. 올해 고교연계 전형이 아니라 여기처럼 지역균형 전형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또 그 다음에 교과 100에서 이제 정성평가인 교과 종합평가 30%가 들어갔어요. 요게 약간의 변수가 될 거예요. 즉 무슨 소리냐? 작년까지는 순수하게 교과 100으로 때렸어요. 근데 올해는 학생부 종합평가가 30%가 들어가서 아마 여기에는 이제 그 비교과라든가 서류라든가 어떤 정량평가가 들어갈 거예요. 이것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인원이 작년까지는 6명이었어요. 인문 2, 자연 셋, 예체능 하나. 이래서 6명이었는데 역시 학교장 추천 인원이 바뀌면서 재적 학교에 5%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292명인데 어떻게 됩니까? 300명 기준으로 때리면 15명을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작년까지는 학교당 6명을 선발했지만 지금은 15명이 됐기 때문에 인력풀이 3배가 늘어난 거니까 역시 이것도 감안해서 지원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작년, 재작년에 그 데이터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얘기했잖아요. 전형이 바뀌면 새로운 입시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많이 바뀐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꼭 보시고 그다음에 신설학과는 경희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도 최첨단 학과 해갖고 AI
그 다음에 뭐 빅데이터 이런 과들을 많이 신설하니까 그 새로운 신설학과 있으면 꼭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입시자를 찾아볼 때 작년과 올해가 전형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건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부모님들이 보시란 얘기예요. 자, 꼭 그러셔야 됩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과 전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에요. 학교장 추천 전형. 그럼 여기 그 화면에 보시면 말씀드렸듯이 쭉 보세요. 타 전형에 비해서 경쟁률 낮습니다. 당연히 내가 1.2등급이라면 내가 1.5등급이라면 상위권 대학 다 써버려요. 서울대부터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이렇게. 그러면 줄줄이 다 붙겠죠. 그랬을 경우 등록은 하나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충원 합격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중복 합격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 교과 전형은 거의 만약에 교과 100%라면 거의 99% 정확합니다.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작년, 재작년 그 데이터를 참고하시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에 교과에 최저학력 기준이 갑자기 없었다가 생기거나 이 교과에 면접이 붙어 있거나 교과에 서류가 갑자기 들어간다면 그 데이터는 또 작년과 다른 데이터이기 때문에 꼭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면서 전형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꼭 보시면서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은 다양하죠. 전 과목을 반영하느냐, 서울대, 뭐 연대, 고대, 성대처럼. 그 다음에 국영수사과를 반영하느냐, 문과에서 국수영사, 자연계에서 국수영과 이런 것을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가 지원하는 대학에 따라서 나의 그 내신은 달라집니다. 역시 이것도 유니브 프로그램을 우리가 넣어보면 지원하는 대학에 맞게끔 내신 산출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쭉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요거 다 얘기한 겁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지금 이거 말씀드렸죠. 전과목 반영하는 대학, 국수영사가 이렇게 쭉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자, 실시하는 대학 아까 말했죠. 자, 학생부 자,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서울 소재 27개, 네, 인천 3개, 경기도 10개, 40개 대학 쭉 얘기했죠. 이 자료예요, 이 자료. 미리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아까 경희대 얘기했고 고대를 하나 얘기할게요. 자, 고대에 대해서 이 기회에 이 교과 전형을 얘기하지만 뒤에 학생부 종합 전형도 나옵니다. 그러나 묶어서 제가 고려대학교를 같이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시 전형에 3가지 전형이 있어요. 학교 추천 전형이 있고 학업 우수자 전형이 있고 계열 적합성 전형이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있는데 내신 위주로 교과로 뽑는 전형이 학교 추천 전형이에요. 참고로 작년에는 인문계열 3합5, 자연계열 3합 6이었는데 이것을 충족한 데이터를 보니까 인문계에서 3합 5를 맞출 확률은 1.77%였습니다. 자연계에서 3합 6을 맞출 확률은 7.09%였어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인문계에서는 2%, 자연계에서는 7% 안에 드는 학생이 최저를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완화시켰어요. 고대에서 인문계가 3합 5에서 3합 6으로, 자연계는 3합 6에서 3합 7로 그 완화시켰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최저를 통과하는 학생이 많다는 얘기는 내신이 그만큼 더 좋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학부모님들 명심하시고 작년 데이터, 작년 내신만 보시면 안 돼요. 최저가 완화됐기 때문에 작년 내신보다는 좀 더 좋은 내신으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얘기할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최저가 너무 세요. 작년에 기준으로 4합 7이었습니다. 인문계가. 그 다음에 자연계가 4합 8이었는데 이것을 충족할 확률이 우리 인문계에서는 0.85%였어요. 0.85. 4등급 7이라는 것은 인문계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9명 지원해갖고 14명 지원해서 3명이 최저를 통과했어요. 그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근데 자연계에서 4합 8. 그러니까 학업우수자 전형으로 최저를 충족하려고 했더니 우리 자료를 보면 14명이 지원해서 3명밖에 충족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학생은 붙었지만.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3합 5, 3합 6은 9명 지원해서 최저를 통과한 애들이 2명이었어요. 이만큼 힘듭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고대 같은 경우는 제적 인원의 4%를 우리가 학교 추천을 받는데 4%면 우리가 300명 기준으로 12명을 선발할 겁니다. 그러면 12명을 선발할 때 자, 교과 전형은 작년보다 더 좋은 교과 성적을 지녀야 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제가 얘기했죠. 4합칠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거 맞출 퍼센테이지가 0.85기 때문에 사실 정시에도 고대를 쓸까 말까. 작년 점수로 따지면 한 387점 정도더라고요. 0.85가. 그러니까 사실 힘들었죠. 자, 그러니까 올해 학업 우수자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은 만약에 최저를 맞출 수만 있다면 거의 인문계는 100% 다 합격을 할 것이고 자연계도 뭐 4.61%니까 4.61%니까 아주 좋은 성적이겠죠. 거의 100% 자, 합격을 보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신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자, 학교 고교 추천 전형은 1.5에서 1.8 정도로 내신이 정리가 되고 학업 우수자 전형은 2에서 2.5 등급이면 우리가 충분히 붙습니다. 최저만 맞춘다면. 그 다음에 계열 적합. 자, 요것은 이제 특기자 전형으로 우리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지원하기가 좀 벅차요. 그러나 나름대로 어떤 그 특목고 애들과 붙을 만한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활동 내역이 있거나 스펙이 있다면 계열 적합성 그 전형을 지원하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대를 통해서 학생부 교과 종합 잠깐 그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여기 지금 지역균형 전형은 너무나 많죠. 자, 이렇게 그 고대를 제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요거는 끝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나오죠. 중요한 겁니다. 자, 최저를 맞춰야 된다. 최저만 맞추면 어느 정도 합격이 보장된다. 자, 추천받는 내신 등급 예전보다 하락이 예상된다. 쭉 보세요. 당연히 추천 인원이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 다 인원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빵꾸가 납니다. 낮은 경쟁률 쭉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입시를 경험하면서 사실 너무 그 대학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을 많이 지원했는데 우리는 사실 저 대학이 이 내신으로 해도 될까 해서 지원했는데 의외로 붙을 애들이 떨어지고 또 4.5 등급 막 그런 4.8 등급이 동덕여대 붙고 막 성신여대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당해년도 입시 운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겁먹지 말고 약간 부족하더라도 올해는 또 작년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입시라는 게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유기체입니다. 그러니까 모릅니다. 그거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또 역시 소신지원을 했을 경우 작년에 비하면 물론 이제 붙을 애들도 떨어졌지만은 떨어질 애도 안 되는 내신인데 역시 또 지원해갖고 좋은 결과가 나온 예가 있었으니까 그것도 잘 생각을 하셔갖고 하나 정도 둘은 좀 많죠. 하나 정도는 이렇게 약간 좀 상향 지원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바로 이게 이제 수시의 묘미겠죠. 자, 이래서 교과 전형은 마치겠습니다. 아까 진로 선택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자, 대학마다 진로 과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근데 종합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참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일단 학업 역량. 예나 지금이나 교과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든 내신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종합 전형도 80% 이상이 학업 역량을 봅니다. 전 내신을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자,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그 다음에 인성을 봅니다. 이 네 가지 영역을 보는데 생기부에 사실은 다 나타나 있어요. 저희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 학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론 학업 역량은 거기 성적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 적합성은 이 학생이 진로 희망을 보면 또 나타날 것이고 또 종합 의견을 보면 그 학생의 발전 가능성이나 인성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내년에는 이 네 가지 항목에서 세 가지 항목으로 줄어듭니다. 내년에는 학업 역량, 그 다음에 그 전공 적합성은 진로 역량이라 해갖고 바뀝니다. 교육부에서 바꿨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전공 적합성이 아니라 진로 역량을 봅니다. 이 말은 꼭 내가 지원하는 학과가 경제학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국문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진로 활동을 통해서 열정을 보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얻은 바가 있다면 진로 역량을 우리가 봐준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재수하는 건 아니지만은 내년에는 자,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니까 겸사겸사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발전 가능성과 인성은 자, 공동체 역량이라는 항목으로 묶이게 됩니다. 내년에는. 자, 올해는 이 시스템대로 그대로 갑니다. 자, 그러면 그렇잖아요. 서류를 할 때 옛날에는 스쿨 프로파일이라 갖고 학교 소개 자료를 보고 학교를 평가했고, 어떻게 보면 고교 등급제인데, 그 다음에 자, 추천서를 써서 그 학생의 역량을 평가했는데, 이제는 무의미하다는 거 알고 생기부하고 자소서 갖고 선발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 두 개를 갖고 학생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에는 자소서마저 폐지함으로써 진짜 생기부가 중요한 자료가 됐습니다. 올해는 자, 생기부와 자소서. 그럼 이거 말고 뭐를 통해서 학생을 또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까요? 거기에는 바로 면접이 들어갑니다. 물론 면접 안 보는 대학도 있지만은 자, 면접을 볼 것이고, 또 그 다음에 하나 더 뭐 바로 태클을 거는 게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근 70% 이상이 최저학력을 적용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정시만 수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최저를 적용합니다. 물론 서울대가 3합 7, 연대 활동우수전형이 2합 4, 고대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학교 추천이 3합 6, 3합 7, 학업우수전형이 4합 7, 4합 8 이렇게 종합전형에도 최저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부모님들은 항상 망각하지 말고 정시까지 간다는 생각을 갖고 수능에 열중하시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학마다 이렇게 되겠죠. 그냥 생기부만 갖고 하는 학생이 있고 학교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자소서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주요 대학 중에 자소서 반영 안 한, 자소서를 받지 않는 대학이 대표준 대학이 얘기했죠. 고대, 한양대, 서강대, 뭐 외대, 숙대 이런 대학들. 그러나 대개는 자소서를 받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이거 아시고 지원하는 대학에 맞게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머니들 그 서류 우리가 학생을 선발할 때 크게 전형 방법은 일괄합산 전형이나 단계별 전형입니다. 그러나 대개 단계별 전형이 많아요. 일괄합산이라 하면 한 번에 뭉뚱그려서 뽑는다는 얘기죠. 생기부 플러스 서류 땡, 생기부 플러스 최저 땡. 근데 이거보다는 단계별 전형으로 1단계에서 서류로 3배수, 뭐 4배수 해갖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 면접 뭐 30%, 게다가 하나 더 최저까지 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초입부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가 이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모집하는 이튼반 학생들은 목요일날 모의고사 보고 평소에 종합전형을 생각했다면 아마 그 학생들은 머릿속에 아웃라인 잡혀 있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어느 정도는 작성해 와서 저희한테 제출해야만 저희가 이튼반으로 인정을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 변화 특징이 있죠. 쓸 게 없어요. 웬만하면 쓰지 말래요. 내년부터는 진짜 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에는 자소서도 제출하지 말아라. 독서활동, 책 읽은 것도 쓰지 말아라. 다 쓰지 말래요. 그나마 올해까지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올 입시입니다. 자, 여기 생활기록부 기재 변경 쭉 나왔죠. 이거 찾아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 지금 코로나는 내년에도 계속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면 올해는 계속 하겠죠. 자기관리 역량이 필요합니다. 자기 주도학습을 통해서 자기관리를 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세특 중요하죠. 개인활동 중요하고 다 이거 학생 자소서나 면접 이거는 저희 용화여고에서 충분히 자 대비를 시키고 있을 것이니까 부모님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소서 자기소개서 저희가 첨삭지도 열심히 할 것이고, 자 면접이 있다면 면접 한 보통 일주일 전에 저희가 한 서너 번 연습시키면 거의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저희를 믿고 따라주시면 됩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부모님 자제분이 만약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간다, 논술 전형으로 대학을 간다 그러시면 이 대학마다 가이드북이 있어요. 여기 나왔죠. 왼쪽에 서울대, 고대,
뭐 동국대, 국민대, 서강대, 경희대, 한양대, 건대 이렇게 종합전형 가이드북이 있으니까 요거를 미리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 학과를 알고 싶으면 전공 가이드북 대학마다 나왔어요. 또 논술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대학마다 논술 가이드북이 나옵니다. 역시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논술 전형 제가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논술은 최저 싸움입니다. 자, 논술 보는 대학 아까 도입부에 처음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최저를 맞춰주셔야 되고 작년까지 적성고사를 봤던 그 5개 대학이 그 폐지되면서 작년 올해 이렇게 우리 논술 전형으로 들어왔다는 거. 그중에 가천대가 그나마 가장 좋은 대학이 한 910명 정도를 모집을 하는데 요 가천대학교 논술은 한 어느 정도 수학적 능력만 되면 그 국어 좀 하고 영어 뭐 그다음에 뭐 탐구는 안 나오니까 어느 정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논술은 아니에요. 교과 논술입니다. 교과 논술. 다른 대학교 같은 경우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언어 논술, 수리 논술, 뭐 통계 지표 나오고 수리 나오고 그러는데 이 가천대 그 논술 같은 경우는 교과 논술로서 어느 정도만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910명 많이 선발하죠. 사실 요 타켓으로 삼고 좀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그 가천대 모의논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천대학교에서 4월 중순쯤에 저희 학교에 와서 한 30분간 입시 설명을 하고 그 모의논술 신청한 학생 대상으로 바로 그 논술을 그 시범하고 나중에 이제 그 첨삭까지 해주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행 중입니다. 나머지 대학들 쭉 보시고 자, 논술 전형 준비. 자, 일단 지금부터 할 필요는 없고 수능 최저를 일단은 맞춘다는 조건 하에 논술을 하셔야 돼요. 일단 물론 조금씩 하시는 것도 중요하죠. 자, 근데 논술은 그렇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로또예요, 로또. 작년에 성균관대학교 약대 논술에 5명 모집에 666일 대 1이라는 3,500~600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죠. 그러면 다른 대학도 사실 논술은 기본이 5~60대 1입니다. 그러나 이건 상식적으로 최저가 만약에 있다면 그건 반토막도 나고 50대 1은 20대 1로 보시면 돼요. 최저를 통과하면 그 20대 1 안에 중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준비를 하고 쓸 수만 있다면 역시 논술도 우리가 지원 가능한데 항상 이거는 자기 실력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0대 1이라면 사실 50명 중에 한 명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준비 안 되는데 논술 전형 지원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자, 그럼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대학들이 작년 입시에 대해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보면 논술이면 논술, 종합전형이면 종합전형에 대해서 어떤 출제 방향으로 출제를 했고 유형은 어떻고 제시문은 여기에 근거해서 출제했고 바로 모범 답안까지 거기에서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은 그 대학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논술이면 논술, 종합전형이면 종합전형 충분히 대비할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대학에서 입학처를 들어가 보시면 한 달에 한두 번 아니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자녀분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입학처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수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논술이면 논술, 종합이면 종합. 바로 대학에서 제공하는 논술 가이드북을 참고하시면 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당해년도 모의논술을 보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논술은 못 보고 유일하게 이제 가천대만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이제 온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는데 나머지 대학들은 온라인으로 모의논술을 제공할 때 만약에 거기에 꼭 참가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모의논술 유형은 거의 99.99% 올해 논술 유형과 일치합니다. 바로 이런 것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논술에 대해서 대비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아시고 맨 밑에 나왔네요. 준비 없는 상향 질문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신 상태에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정시 함께 준비하라는 얘기는 역시 수시나 정시나 수능입니다. 수능. 왜? 최저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통합 수능이었어요. 국어 같은 경우는 3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독서 17문항, 문학 17문항. 이게 공통 출제 문항입니다. 이래서 76점. 자,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언어 매체인데 이건 둘 중에 하나 택해야겠죠. 여기에 11문항. 이것이 24점으로 배점되어 있는데 대개 언어 매체는 문법이 5문제가 숨어 있어요. 11문제 중에 5문제가 숨어 있기 때문에 4, 5등급, 5, 6등급 학생은 사실 언매를 선택을 안 해요. 다 화법 작문을 선택을 하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역시 같을 겁니다. 언매 집단이 화법과 작문 집단보다는 우수합니다. 즉 무슨 소리냐? 독서와 문학은 공통이고 선택 과목은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점수가 134, 133 이렇게 나오게 되냐면 기준점은 공통 과목 문제가 기준점이 돼요. 언매를 선택한 집단이 공통 문항 34문항에서 20문항을 맞췄고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집단이 공통 문항에서 15문제를 맞췄다면 어느 집단이 더 우수하냐 하면 언매를 선택한 집단이 더 우수한 겁니다. 왜냐하면 화법과 작문과 언매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유불리를 알 수 없지만 공통 문제를 같이 풀어봤는데 언매가 5문제 더 맞췄다는 얘기는 이 집단이 더 우수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정을 하다 보면 언매를 선택한 학생들이 비록 선택 과목에서 화법과 작문보다 11문항에서 덜 맞췄다 하더라도 점수상으로는 더 높은 표준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웬만큼 공부하는 학생은 언매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단점은 문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갖고 항상 준비를 하셔야 돼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불수능이었고 국어 만점을 받았을 경우 149점이었고 이거는 언매 선택에 한해서. 그 다음에 화작에서도 만점을 받았어요. 근데 이 학생은 147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8명이라는 것은 화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화작 만점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매 만점자 28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에서는 만점자 28명이라고 하면 언매 만점자지 화작 만점자도 나름대로 30명이 숨어 있어요. 그것까지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점수 차이를 보면 뭐야, 화작을 선택하는 학생은 많은 손해를 봤어요. 웬만한 학생도 3등급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3등급 나오고. 그래서 가급적 웬만큼 공부를 한다면 조금 약간 불편하더라도 문법을 어느 정도 좀 신경을 쓰면서 언매를 선택하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수학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수학 만점자가 한 2,700명이 나왔는데 이 점수가 만점 받았을 경우 147점이 나왔어요. 표준 점수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미적이겠죠. 우리 확통을 선택한 만점자는 144가 나왔습니다. 그럼 데이터상으로는 별 차이가 안 나죠. 3점 차. 근데 그게 아닙니다. 1등급 학생을 찾아보면 1000명 중에 995명이 다 이과 학생입니다. 1000명 중에 5명만이 1등을 받았어요. 1등급을 받았어요. 이게 어마무시하죠. 즉 문과만 따지게 되면 1등급 받을 확률은 0.5%입니다. 그럼 2등급 받을 확률은요? 3%예요. 이 말은 재작년 수능으로 따지면 원래 1등급은 4% 이내, 2등급은 11% 이내, 3등급은 23% 이내인데 지금 통합수능에 의하면 우리 문과는 1등급 받을 확률은 4%가 아니라 0.5%, 2등급 받을 확률은 11%가 아니라 3%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재작년 수능으로 따지면 문과 1등급은 다 3등급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 예를 들면 작년에 내가 수학을 확통을 받든 미적을 받든 기하를 받든 100분이 80을 받았어요. 그러면 작년에 수학의 100분이 80은 재작년으로 우리가 환산을 하면 수학 가형을 봤을 때 100분위는 62밖에 안 됩니다. 그럼 재작년에 수학 가형이 62면 4등급 끝이에요. 그렇죠? 그 학생이 작년에 80%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그 80%는 재작년에 가형을 응시했던 학생의 100분이 62%밖에 안 되고, 그러면 우리 문과로 따지면 작년에 문과에서 80% 받았는데 재작년으로 봤더니 이 학생은 100분위가 93%입니다. 이 말은 작년에 그 100분이 80은 문과든 이과든 똑같은 100분이에요. 그러나 재작년으로 따지면 몇 점 차이가 납니까? 62%, 93%니까 몇 프로죠? 31%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재작년까지 얼마나 문과가 수학에서 개이득을 취했습니까? 그렇죠? 자, 이 수학 가형 62% 받을 때 우리 문과 애들은 93%를 받았어요. 희낙락했죠. 100분이 31%를 우리가 이겼다는 얘기예요. 수학 가형을. 근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이제 동일선상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문과 1등급은 다 3등급, 재수 없으면 4등급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탓하면 안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 만점자가 2,700명이 나왔는데 그 인원은 대개 이과고, 그럼 우리 문과에서 최상위권은 이런 선택을 해도 되겠죠. 공통 과목에서 수완수투에서 22문항이 나오잖아요. 이 점수를 갖고 보정을 하거든요. 선택 과목 확통 8문제, 미적 기하 8문제인데 이 선택 과목에서 점수가 보정이 되는 게 아니라 공통 과목 수완수투에서 22문제에서 보정을 받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 중에 경영학과든 경제학과든 확통을 만점 받는 건 너무 쉬워. 이랬을 경우 하나 정도 틀리거나 만점을 받은 학생은 굳이 확통하지 말고 미적을 하세요. 좀 더 공부를 하셔갖고. 그러면 미적을 하는 순간 일단 공통 과목에서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미적이나 기하를 했던 학생이 공통 과목에서 확통을 했던 그 학생들보다 보통 표준 점수가 20점이 높아요. 100분위로 따지면 25% 이상, 30%를 앞서거든요. 그럼 그 점수를 보정받고 날라오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작년에 서울대학교 정시 결과를 말씀드리면 자유전공학부가 95%가 미적분을 택한 학생이었어요. 이 말은 100명 중에 5명만 문과 학생이고 95명이 미적을 택한 이과 학생이었어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경영학과도 그랬고 경제학과도 그렇고 자유전공은 95%였고 나머지 대학에서도 나머지 그 학과에서도 60%가 미적을 택한 학생이 날라왔어요. 그러면 서울대학교조차도 자연계에서 우리 인문계로 날라온 애들이 한 44% 되는데 사실 여기에는 허수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문계 자연계를 나눌 때는 미적 기하를 보고 자연계를 나누는 게 아니라 탐구를 보셔야 됩니다. 탐구. 이 학생이 과탐을 했느냐 사탐을 했느냐, 그게 정확한 데이터예요. 즉 이 말은 그 44% 안에 28%만 과탐 지원자가 있었어요. 이 말은 16%는 사탐 지원자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해 가시나요? 서울대학교가 44%가 자연계에서 인문계로 넘어왔는데 그 44% 안에는 인문계 애들이 사탐을 하면서 미적을 했던 애들이 16%가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자료를 볼 때 정확하게 보려면 미적을 보는 게 아니라 탐구를 보시면 정확한 순수한 자연계 학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무서운 얘기, 100% 다 자연계 학생으로 채워진 과가 많습니다. 서강대는. 그 왜 서강대가 이렇게 기형적으로 이런 그 학과가 나타났냐면 서강대학교가 영역별 반영 비율이 국어가 36.7%, 수학이 43.3%, 서강대는 영어가 2등급부터 3등급, 4등급 이렇게 내려갈 때 1점씩 밖에 안 까기 때문에 서강대를 지원한 학생은 영어 4, 5등급도 지원 가능합니다. 근데 탐구가 20%예요. 이 말은 영어와 탐구를 마치고 미적으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고 국어에서 선전을 했다면 서강대를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제학과든 그 주요 학과가 100% 다 서강대학교는 자연계 학생이
점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기형적인 영역별 반영 비율이죠. 국어 36.7, 수학 43.3. 이 두 개가 다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어 5, 6등급도 돼요. 사탐 해봤자 20%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자, 저기 공통 과목 잘 보시고 인문계 학생도 자연계 학생들한테 치이지 않으려면 최상위권 학생은 미적분을 하시는데 부담이 되면 역시 또 더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면 그냥 확통해서 만점을 받는다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수능 성적표가 나왔는데 작년 입시를 치른 학부모님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짧게 얘기할게요. 등급만 보세요. 등급. 자, 보시면 요 성적이면 어디를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왜 이거를 얘기하냐면 이 성적이 문과일 때 이과일 때 천양지차가 나요. 자, 그래서 한간에 뭐 학원 측에서 내는 자료에 의하면 말 그대로 건대 공대를 지원한 학생이 연고대 영문과 국문과를 실제 붙었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이 학생 자료는 국어의 수학이 사실 확률과 통계가 2등급이라면 이 정도면 사실 수학 나용으로 따졌을 때는 수학 만점자예요. 이 정도 성적이면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2등급이죠. 100분이 95니까. 그 다음에 영어 쭉 따졌는데 탐구 4이니까 더하면 6, 나누기 2하면 3등급이죠. 그 3등급과 영어 1을 합치면 4가 되겠죠. 나누기 2하면 이 학생은 평균 2등급 학생이에요. 그럼 자연계에서 평균 2등급이면 국민대, 숭실대나 잘해야 건동홍숙 하위권을 써요. 근데 얘가 문과 점수로 환산하면 100분위가 91이 나옵니다. 그럼 100분위 91은 우리 문과에서 몇 프로가 나오냐면 바로 1.5% 안짝이 돼요. 그럼 어디를 가냐? 이과에서는 국민대, 숭실대나 건동홍숙 하위권인데 얘는 문과로 지원하게 되면 성대, 한양대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애들이 사실 예비조사를 할 때 한 4, 50% 정도가 전과 교차 지원한다는데 실제로는 6, 70%가 실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각 변동이 일어났죠. 다 정시 전형 일정 나오고 대학에 따라서 국수영탐 다 반영하겠죠. 자, 그다음에 영역별 반영 비율이 있고 쭉 많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지금이야 이제 학부모님들이 수시에서 끝난다 그러면 이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만약 정시에 가게 되면 영역별 반영 비율은 위력을 발휘합니다. 특히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 기형적인 대학이라 했잖아요. 수학이 43.3%라는 얘기는 수학이 깡패예요. 수학 아주 잘 보고 국어까지 선전을 했다면 이 국어를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만점을 받았을 경우 표점이 149점이었는데 1등급 컷이 131이었어요. 이 말은 같은 1등급이라 하더라도 표준 점수가 18점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컷으로 된 학생은 1등급 컷으로 된 131이지만 뭐 만점 받은 학생이 149였기 때문에 국어에서 100분위를 98, 99 받은 학생은 145, 6 이렇게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엄청난 점수예요. 게다가 수학까지 이과에서 잘 봤다면 이 두 영역으로 그냥 서강대는 합격이에요. 경영경제 이쪽, 미디어 쪽은. 자, 그래서 바로 일부 대학의 일부 학과는 100% 자연계 학생이 나온 과가 많습니다. 자, 영역별 반영 비율은 왜 중요하냐면 정시에 지원할 때 이것을 아시게 되면 지금 미리 우리가 공부할 때 어느 영역을 더 준비해야 되는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국수영탐 33.3%, 40%. 그 다음에 영어는 네모. 2등급일 때 0.5점 감점, 3등급일 때 2점 감점, 4등급일 때 4점 감점하기 때문에 재작년까지는 0.5, 0.5, 0.5 감점해서 뭐 영어 3, 4등급도 서울대를 지원했지만 이제는 3등급 받으면 아마 지원 못해요. 4등급은 더더욱 안 되고. 그 다음에 연대가 우리 인문계가 33.3, 33.3, 16.7, 16.7인데 자연계는 우리 국어가 자 16.7, 자연계가 33. 수학이 33.3, 영어 16.7, 자연계 과탐 33.3 해갖고 인문 자연이 또 이렇게 달라요. 근데 고대가 35.7, 35.7, 그다음에 네모 요거는 고대 같은 경우 1등급 아니면 3점 나갑니다.
3등급일 때 6점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탐구가 28.7%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서강대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대학이 이어야 되는 균등 비율 25, 25, 25, 25 이렇게. 자, 그래서 영역별 반영비율이 대학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염두해 주시고 반영비율이 높은 그런 영역을 더욱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쭉 보세요. 정시에는 거의 그냥 표준 점수로 우리가 좋은 상위권 대학은 모집을 할 것이고 100분위는 이제 중위권, 중하위권 대학으로 지원하니까 되시면 되고 쭉 영어 감점 자 얘기할게요. 서울대 0.5점, 연대 5점, 고대 3점, 서강대 1점, 성균관대 3점, 뭐 이렇게 한양대 4점, 대학마다 이렇게 감점하는 거 있으니까 지원하는 대학의 영어 등급도 확인하셔야 되고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얼추 대충 이렇게 봤는데 자, 수능과 전국 연합에 대한 단상이라는데 역시 이것도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면 될 거예요. 자, 결론 준비하는 자만이 자, 성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께서도 올해 입시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얘기했는데 작년 입시를 저희가 경험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어요.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올해는 그것을 대비해 갖고 철저히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잘 지도를 할 테니까 학부모님들은 저희를 믿고 학생들을 잘 보내주시면 저희는 성심성의껏 학생들을 잘 지도해서 부모님들이 원하는 학생이 원하는 그런 대학에 진학시키게끔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동안 저희 설명을 들으신 학부모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학년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학부모님께서도 입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좋은 계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질문사항 내용들은 기록해 두었다가 3학년 담임선생님께 안내해서 궁금한 내용을 중심으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열심히 강의해 주신 3학년 부장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학학 계열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깜빡이 빨리 할게요. 의대는 일단 0.5% 안에 들고 그 다음에 치대는 0.9%, 그 다음에 약대, 한의대는 1.5%, 수의대는 2% 안에 들어야만 진학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의학학 계열을 지원하는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자,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짧지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